예, 정치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바보는 때때로 어려운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실패하고 또 현명한 사람들은 때때로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실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상황에 맞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일 텐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사고의 유연성 생각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내리면서 어제보다 5포인트 내린 1778선인데요. 장중에 개인들이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팔고 있지만 그 매도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780포인트를 중심으로 소폭의 오르내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하락 망합한 뉴욕 증시, 그리고 IT와 자동차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진 점은 주가에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전장을 마감한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는 5포인트 하락한 177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82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 1769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시 구간에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출혈되면서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인데요. 178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이틀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매도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현재 65억 원 매도하고 있고 개인 역시 장중 매수해서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49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116억 원 매수하고 있고 여기에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에는 낙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11시 구간과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6포인트 하락한 47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77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470포인트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의 움직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0.6포인트 하락하면서 0.1%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470포인트 중반에서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현재 개인만이 현재 강하게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난 7월 중순부터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개인은 261억 원 매수하고 있고 여기에 기관도 2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외국인이 27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1원 40전 하락한 116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117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오늘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쏟아지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1% 하락하면서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가 강세 이어가면서 포스코 0.2% 강보합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고요. 오늘 현대차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3% 이상 떨어지고 있고 반면 신한지주는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현대모비스가 2%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 역시 1% 이상 떨어지고 있고 LG전자가 0.4%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2%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어제 이어서 1%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1.9% 조정받고 있고 OCI 머티리얼즈도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와 다음이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다음 동서와 네오즈게임즈 1%에서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기가 9% 넘게 급락하면서 LED 업종에 국한됐던 우려가 IT 업종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과 LG그룹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그룹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모두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2% 떨어지고 있고 삼성 테크인이 4%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LG그룹 주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주회사 LG는 현재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0.4%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지만 LG이노텍이 3% 급락하고 있고 LG화학도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7월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판매 대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창고에서 매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2% 떨어지고 있고 쌍용차 6%, 현대모비스도 3% 이상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업종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른 수주 확대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상선과 삼성중공업이 3%, 4%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실시하기로 발표하면서 신종플루 관련주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십자가 4%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요. 중앙백신과 CTC 바이오가 3%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루가 7%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역시 금요일장 다음 관망심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어떤 흐름 이어갈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1780선 지지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제보다 4포인트 정도 내려온 177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줄었고요. 하지만 장중에 또 개인이 매도로 돌아섰다는 점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 이어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배 박사님과 함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오늘의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가겠습니다. 자, 비숍님. 네.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비숍님의 시각으로 좀 살펴볼게요. 예,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1800선 넘어서 1850 기억하시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가고 있고요. 아주 견조하고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증권주 같은 부분은 잠깐 꺾었다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어떤 약간의 어떤 조선이라든가 저가주의 반발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왔는데 개인들의 매수라든가 또 주축이 되는 외국인의 매수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리 세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그런 부분이 갈 것이냐라고 보시기에는 시장이 다시 숨가쁘게 또 패턴이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이 증권, 삼성전기, 현대차 등등의 종목이 빠진 걸 보실 수 있는데 다음 주 초반부터는 이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으로 다시 갈아타실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아타게 되면 여기서부터 2000까지 그냥 막 올라가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한 1850 정도로 제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시거나 그 부근에 가면요. 그 부분서부터는 어느 정도의 하락이 있고 나야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아마 미국의 출구 전략과 관련이 있는 흐름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요. 그게 지나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쓰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요. 다시 패턴을 바꾸셔서 다음 주 초반부터는 주도주들의 저가를 다시 받는 흐름으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증권주 그리고 LED주를 비롯한 전기전자업종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비숍님의 의견은 일단 이런 종목들, 낙폭 과대한 종목들 사보자 오를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배 박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장 흐름 살펴본 이후에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다음 주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옵션 만기일 영향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1800 돌파를 지금 막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이제 개인들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콜옵션 매수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콜옵션 쪽으로 개인들이 100억 이상 순매수를 하자마자 지수를 15포인트 정도까지 밀어버렸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다시 개인들이 풋옵션 쪽으로 많이 매물이 한 50억 정도가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선물을 매도했던 걸 다시 매수로 바꾸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 쪽으로 개인들이 철저하게 수익이 안 나게 지수를 올리지 못하게 방어를 하기 때문에 지수는 아직까지는 1800을 못 넘긴다 이 정도고요. 지수가 다시 하락 변곡으로 추세가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만기 이후에는 언제든지 이제 1800 넘어서는 장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자금 관리가 첫째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에 너무 100% 물량을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흐름을 무시한 채로 지금 흐름은 이제 거래소에 이 중대형주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5%에서 10% 정도 손절매를 꼭 지켜주시고요. 물량을 길게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시 지수가 오를 때쯤에 저가에서 매수하는 식으로 갈 경우는 다시 수익이 추가로 나는데요. 같은 종목에도 어떤 분은 이제 안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고 어떤 분은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자금 운영이라든가 아니면은 타이밍을 잘 잡아서 꼭 어떤 종목이든지 전부 다 웃고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만드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이후에는 물량을 좀 많이 실어도 되지만 그때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만기일 이후에 1800선을 넘어서는 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배 박사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장 조정받는 LED주, 이런 급락주, 대형주들 다시금 사봐도 되는 시점인지 그리고 증권주의 흐름도 함께 좀 봐주세요.
예, LED도 마찬가지로 LCD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공급 과잉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요. 다시 저가에서 이번 주 안으로 매수를 해 주시면요. 다음 주쯤에 충분히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 아니라면 오늘밖에 없는데요. 예, 네. 오늘에 이제 물량을 다 실는 거는 좀 무리고 한 30% 정도 실었다가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정도 30% 정도 더 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가에 계속 쓸어 담는 식으로 해주면은 지수 반등함과 동시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선 전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은요, 지수 상승과 동시에 악재가 호재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시기에 저가에 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고점에서 너무나 이제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점에서 물리는 식으로만 잡지만 않으면요. 이런 대형주는 충분히 연말까지 가져갔을 때 수익이 나는 종목으로 이렇게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주도 마찬가지로 증권주 같은 경우도 금융주는 특히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있지만요. 금융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서서히 다시 조정할 때 조용히 이렇게 담는 시기고요. 다시 이제 지수가 상승함과 동시에 다시 지수는 종목은 가격, 특히 어떤 종목에 따라서 아주 안 오르거나 아주 안 빠지거나 그런 종목은 없기 때문에 이 금융주들은 대표적 지수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럴 때 다시 지수 조정식에 담았다가 1800 이후에 넘어갈 때 크게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수가 1800을 넘어간다면 당연히 증권주도 위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오늘장 증권주들 흐름이 조정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키움증권, 삼성증권은 소폭 오르고 있지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내리고 있고요. 또 그 밖의 종목들이 일제히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대 상담 시간을 이어가야겠죠.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숍님께 두 종목 드릴게요. 하나마이크론을 7043님께서 보내셨는데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없으시네요. 하나마이크론 보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아미노로직스입니다. 149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3,7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요. 보유해도 될까요? 손절가와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 되게 좋거든요. 반도체 후공정 이런 업체가 되겠는데, 최근에 좀 악재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우리가 뭐 본드 위드 워런트 하는 그런 부분을 발행을 했는데, 한 150만 주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신주 전환 가격이 지금 하나마이크론 가격이 6,690원인데요. 3,000원대로 이제 신주 전환 가격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됐으니 2배 수익이 당장 나왔으니 매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하나마이크론의 주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실적이란 부분을 감안하고요, 또 업황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볼 때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 BW 물량 전환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물량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패턴 자체가 150만 주면 이 동사의 거래량의 한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 부담이 그렇게 크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물량이 나오는 것을 받으면서 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수 가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숍님 확인을 해봤더니요. 7,700원에 20% 정도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90%라고 하시네요. 20%요. 50% 이상의 비중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7,700원에 50%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네요. 위 꼭지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려온 양상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그런 얘기 또 나오니까 이제 겁이 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6,600원인데요. 하단에 최악이 된다 그러면, 지수가 완전히 꺾어졌다 온다면 한 6,000원까지는 갔다 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6,500원 전후가 바닥이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거래량 추이를 잘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거래가 잔뜩 늘면서요, 그 물량을 받는 흐름이 아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회사의 내재 가치를 믿으시고요. 조금 운이 좀 없으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너무 위에서 사시고 아무 뭐 대응도 안 한 것도 미스시고요. 하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시면은 결국엔 손해는 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미노로직스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A로직스를 아미노
아미노룩스라는 회사가요,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안 솔루션 업체가 되겠는데, 그런 회사가 현재 이제 정부의 10대 소재로 선정된 아미노산 업체로 변신을 한 케이스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재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무제표나 이런 걸 통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나오진 이야기요, 어떤 그 아미노산이 어떤 핵심 소재로 선정이 됐다. 그런 이야기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겠는데, 흐름은 괜찮습니다. 현재 3,510원 해가지고 121선 위쪽에서 지지를 득하고 있는데, 조금 빨리 올라왔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쉬다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오늘은 사실상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위로 빨갛게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을 해주지 않으면 동사는 향후의 흐름이 굉장히 더디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손절 기준은 3,500원이 됩니다. 이 하단에 그 정도가 되고요. 오늘은 좀 올라갈 수 있다면 향후에 급발진을 해서 5,000원까지 뭐 계속 항진할 것이다 보는 게 좋겠고요. 오늘 만약에 지지부지한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은 향후의 흐름이 좀 질퍽질퍽 올라갈 거다 생각하셔서요, 목표 가격을 4,000원으로 다운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는 어떤 세력 느낌도 있고요,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은 좋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결정짓기 위한 어떤 모티브 같은 게 안 보인다고 아직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을 보실 수 있는 날이다. 3,500원 깨지 않고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마이크론과 아미노로직스 봤는데요. 두 종목 모두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배 박사님께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제철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부제철을 1,790원에 15% 사셨다고요. 2855님께서 주셨는데요. 전기로제철 공장 1주년을 맞아서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제철이 그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현대제철 대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부제철을 보자라는 의견이 있던데 이 동부제철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은 지주회사 LG입니다. 이번 굉장히 싸게 사셨거든요. 65,400원에 20% 가지고 갈까요? 매도를 할까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두 종목 봐주세요. 예, 먼저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기로 그 제철 공장이 완공됨으로써 연간 300만 톤을 생산하면서 단가가 상당히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 큰 폭으로, 그리고 이제 이번 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굉장히 크게 되면서 관심을 받지 않고 있다가 현대제철이 올라가면서 제철주들이 요즘에는 이제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IT라든가 이런 자동차들이 주춤하면서 제철주 쪽으로 이제 테마 형식으로 이제 불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요, 전일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그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실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금일 약보합은 지키고 있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굉장히 일어나지는 않고 있으면서 물량이 그렇게 나가진 않으면서 옆으로 이제 박스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급하게, 그리고 거래소 어느 정도는 그 우량한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급하게 떨어지는 코스닥 종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길게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 정도로 보이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가 준다면은 한 앞 고점이 12,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12,000원을 넘어간다면은 월봉으로 주봉으로 봤을 때 12,000원 선을 넘어가면 앞에 걸리는 선이 없기 때문에 앞에 고점인 14,000원 선까지도 상승 탄력이 붙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굉장히 우량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제철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인재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12,000원, 1차적으로는 단기로 보신다면 12,000원, 그리고 연말까지 길게 가져가신다면 14,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아주 우량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LG를 보겠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매수 단가 자체가 굉장히, 제가 봐도 아주 제가 저점에 매수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굉장히 저점에 65,400원이면은 상당히 하여튼 바닥선에서 6월달 선에서 횡보하는 선에 잡으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LG 같은 경우는 LG전자라든가 LG화학, LG텔레콤 같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이 우량한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지주회사들이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마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또 순이익이 이번 실적만 한 3천억 정도 나면서 순이익이 200% 증가한 그런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요.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차트 잠깐 보면요, 최근에
6만 5천 원 선부터 쭉 올라가서 8만 7천 원 선에서 다시 한번 약간의 눌림목 조정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도 종합지수가 15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포인트로 현재 반등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600원 정도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는 앞 고점 매물 같은 경우는 별로 부담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가지고 만약에 9만 원 선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월봉으로 보면은 9만 원 선이 앞으로도 그 과거에 넘지 못했던 선입니다. 한 4번 정도 넘지 못했던 선인데요. 이 선을 이번에는 1800이 넘어가면서 이번 장은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9만 선을 넘어가리라고 보여집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연말까지 갖고 계시면은 위로는 걸리는 선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뭐 한 15만 원, 20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아예 그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연말까지 꾸준하게 갖고 계시면은 그 굉장히 많은 수익이 이렇게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연말까지 9만 원 올라간다면 이분께서는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 막 들어온 종목들은 월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배찬수 배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1770선 붕괴 위험까지도 장 초반에는 있었는데요.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9억 원가량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 기금, 증권을 중심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다시 상승 반전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약세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4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수 주체는 개인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자산 가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공기업 부문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2,190억 달러였으며 우리나라가 1,510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34억 달러와 281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높은 자산 가치에도 불구하고 고용 규모나 경제 기여도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고용 규모로는 미국이 11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프랑스 89만 명, 영국 39만 명 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고용 규모는 18만 4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5일까지 상장한 38개 기업 중 71%에 해당하는 가운데 27개가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14개 종목은 상장 당일부터 공모가 아래로 떨어져 애초 공모가가 뻥튀기 됐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28.6%, 올 상반기에는 33.3%로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산정됐다는 점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이란의 대립으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이번 주 들어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두바이유 국제 가격은 지난 5일 배럴당 78달러 59센트로 지난주보다 4달러 90센트 올랐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하면 배럴당 6달러나 오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유가의 안정으로 소폭이나마 내렸던 국내 기름값도 조만간 오를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은 2주의 시간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나 경유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제재가 본격화하면 두바이유 가격이 추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자산관리공사 공매에서 처음으로 입찰에 붙여진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5회차 입찰에서 겨우 낙찰됐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어제 진행한 공매에서 전용 면적 160제곱미터형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5회차 입찰 끝에 15억 2,800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초 감정가는 22억 원이어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69.5%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매에 처음으로 나온 타워팰리스로 관심을 끈 이 아파트는 그동안 4번이나 입찰이 실시됐지만 유찰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9명이 참가한 5번째 입찰에서는 매각 예정가가 감정가의 60% 선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도 샵 5588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하셨는데요. 먼저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 때문에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켜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에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자, 먼저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 받으실 3분을 추첨을 해봤는데요. 휴대번호 뒷자리 4198님, 1217님, 9494님께 드리겠습니다. 책 선물도 있죠.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은 6451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은 비가 와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이다 라는 말씀 들어왔는데요. 휴가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테고요. 또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도록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장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